안녕하세요. 지명농장입니다. 오늘은 기념할 만한 날인데요. 뭐 할 만하냐면 제가 한동안 엄청 뜸했죠. 한 10일인가 20일 동안 거의 뜸했는데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실 걸려진 거에다가 토마토에 묶인 거 보이시죠? 여기 몇 개만 빼고 이거는 하면서 약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놔뒀는데, 오늘이 유인 작업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념적인 날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유인 작업은 설명이 좀 길긴 긴데 하여튼간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하엽 제거 칼을 설명드릴게요. 칼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제가 작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게 원줄기고 이게 순인데, 구별법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순이 이렇게 너무 크게 자라버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은 손으로 끝부분만 뜯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짓눌려 가지고 이게 큰 상처가 남잖아요. 가위로 잘라도 되는데, 가위도 이렇게 이제 날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다 보니까는 상처 부위가 억눌려 가지고 그 부위에서 이제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에 감염이 돼서 곰팡이가, 병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칼로 자르면 단면이 아주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칼이 필요합니다. 크게 이제 이거는 하엽 제거 칼이라고 파는 거 있는데, 잠깐만요. 저는 작업할 때 이 칼을 주로 쓰거든요. 파프리카 칼인데, 이 칼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싹 자르면 여기 꽁댕이 부분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잘려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걸 제가 1200방짜리 숫돌로 잘 안 들면은 막 이렇게 갈아준단 말이에요. 양면으로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솔직히 이 토마토 줄기가 두꺼운 거는 손가락 정도의 어떤 그런 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걸로 쓱 하면 그냥 잘려요. 그러니까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내 손가락도 한 방.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라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숙련자가 아니면 이 칼을 사용하는 거를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고, 저는 토마토 처음에 배우면서 할 때 이 칼은 보호대가 있잖아요. 이 칼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양면 면도칼 있어요. 그냥 면도칼이 아니고 양면 면도칼. 이거 인터넷에서 사면 되는 거고, 이거를 반으로 접어서 날을 여기다가 끼우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이제 이게 끼우면은 오래 쓸 수도 있는데, 사람이 그 힘 조절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오래 쓰는 건데, 한 몇백 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날이 이제 하도 이런 잎 같은 게 두꺼운 경우면은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을 버리고 다시 새 걸로 교체를 해서 끼워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인데, 이게 지금 손 보호대예요. 제가 처음에 토마토를 배울 때는 여기다가도 손가락이 턱턱 닿아가지고 오른손으로 칼질을 하고 왼손으로 줄기를 잡고 하는데, 이 잎을 너무 이 손을 바짝 대서 자르려다가 손이 턱턱 이렇게 칼에 요거 보호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손가락 그냥 썰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손을 많이 다쳤었단 말이에요. 한 5번, 10번 정도 다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보자용인데, 이런 안전한 이런 게 장치가 없이 바로 그냥 손가락 날아가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숙련자만 쓰는 걸 저는 절대로 권장드리고, 이건 초보자용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
날 이제 바꾸는 거 이게 번거로운 점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구조상 보세요. 이렇게 딱 돼가지고 탁 자르면은 이게 날이 고정이 돼서 잘리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가 이제 날이 끼워지면요 이것도 엄청 날카롭거든요. 그냥 슥슥 하면은 잘려요. 손만 댈다 하면 잘리는데, 이만큼의 어떤 이 뭉툭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꼬투리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 꼬투리를 안 남기는 게 좋은 이유는 이 부분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얘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소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김없이, 너무 바싹 잘라버리는 거는 이제 이 관도 줄기도 잘라버릴 수 있어서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싹 깔끔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살짝 아쉬운 점.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날을 사용하고요. 작업하는 거를 하나만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자라버려 가지고 이 정도 자라기 전에 저쪽 끝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엄청 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순서가 맞는가, 뿌리가 얽혀 있으면 그 풀어줘야 되고 맞는가, 이게 맞네요. 확인했고, 이제 이거를 집게에다가 요거를 걸어줘야 돼요. 어디다 거는 게 제가 해보니까 좋냐면, 꽃 폈죠? 맨 위에요. 지금 맨 위에서 첫 번째 꽃 핀 거 바로 아래 여기 요런 데다가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유는, 잠깐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꽃하고 같이 있는 이런 부분도 좋긴 좋은데, 여기는 이제 꽃의 집게가 닿아버리면 안 돼요.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이 여기서 열리는 열매들 있잖아요. 요 꽃대가 아예 그냥 안 열려버릴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크다가 나무 무게 때문에 쓱쓱 밑으로 내려가면서 꽃대가 집게에 닿아서 이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툭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짓눌려 버리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돈 날아가는 거예요. 이파리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꽃 옆에다가는 줄도 딱 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집게도 닿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걸면 안 되냐, 이 위에는 이렇게 각이 위로 져 있잖아요. 위로 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자라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게를 걸면은 얘가 그 나무 무게를 못 이기고 이렇게 하면 구부러지면서 이 대가 잎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고, 쭉 미끄러지면서 이제 안 좋아요. 딱 고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정을 하기 위해서 저는 꽃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 있는 이파리에다가 거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거의 100%예요. 이거는 이게 끊어질 위험이 거의 100%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게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줄 감는 방식은, 자, 왼손으로 나무를 잡고 오른손으로 줄을 잡아서 돌려주는 방식인데, 지금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어 가지고, 핸드폰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꽃 이런 식으로 딱 하면 꽃에 안 닿았죠. 줄이 안 닿은 상태로 이렇게 나무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도록 감아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정이 아니고, 고정이라기보다 나무가, 식물이 줄에 기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표현이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는 잘라주고요. 요거는 그냥 손으로 떼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뭐냐면은, 이 줄을 이파리마다 좀 칭칭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잘못된 예시이긴 한데, 너무 칭칭 감았죠.
이러면은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거를 강하게 유인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유인을 해버리면 식물은 편하지만 줄이 잘 지탱이 안 돼가지고 얘가 자라나면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어가 여기가 대가 나중에 툭 부러질 수가 진짜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느 정도 팽팽하게 감아주는 게 맞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감각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이렇게 거의 뭐 한 단계씩 또는 1.5 정도 이렇게 잎이 나 있으면 거기에 한 번씩 이렇게 줄이 닿아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줄이 한 바퀴 도는데 잎이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그 정도라고 보시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감아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생식생장을 할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할 수는 있는데, 또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감아주면 영양생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줄에 지탱이 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자라나는 생장점 부분 있죠. 생장점에 이렇게 작게 꽃대도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 꽃대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줄에 닿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만족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막 벌려가지고 요 사이에다가 줄을 막 이렇게 넣어서 막 이 꼭지까지 막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는 또 좋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 순이 있던 자리를 칼로 베봤는데요. 절삭된 면이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맑은 날에 작업을 해줘야 이 햇빛을 받으면서 저 부위가 마르기 때문에 병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흐린 날이나 오후 4시 넘어서는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르는 작업을요. 그리고 간격을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이 자라나면서 이파리가 겹치면 안 돼요. 이파리가 겹치면은 너무 그거는 밀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빽빽하게 심은 거고, 또 이거를 이제 너무 간격을 띄워서 심으면은 이제 그건 돈벌이가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은 잎이 겹쳐질 정도로 심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토마토의 경우 40cm에서 50cm 정도 띄워 놓으면 이파리가 이렇게 길쭉 가면은 거의 40cm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50cm까지 갈 필요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40cm 정도가 적당한데 얘들이 자라면서 올라오는 이 간격이, 왜냐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줄 간격은 맞지만 붙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간격이 40cm가 되도록 줄을 조정을 해주는 게 그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줄을 하나, 둘, 3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2줄이 아니고 이 가운데다가 줄 놨다 그랬잖아요. 이 줄의 용도는 이렇게 보시면은 얘인데요. 얘를 밑으로 쭉 보시면 여기 작은 애 있죠. 작은 애가 여기서 자란 후에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애가 자라라고 해놨고, 큰 애들은 양 옆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저는 시계 방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쪽은 오른쪽으로, 이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유인이 되게 해놨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작은 애가 만약에 여기 끼어 있다고 해봐요. 얘라고 칩시다. 얘라고 쳐요.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에 큰 애한테 항상 그림자가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얘는 계속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고, 얘는 더 클 수밖에 없고, 여기 간격은 넓어져 있을 것이고, 이제 저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토마토가 덜 달릴 테니까
그래서 작은 애를 저렇게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보이는 벌레 먹은 잎들은 그때그때 떼주고, 이렇게 파스칼 토마토 후크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집게랑 3개를 세트로 가지고 다니고요. 이렇게 유인을 해줬으면 이 밑둥을 봐야 돼요. 유인 작업 따로 있고 밑둥 보는 작업 따로, 순 제거하는 작업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3개는 따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개에 한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순이거든요. 제거. 여기에 이파리가 아래서부터 하나, 둘, 3개 정도 제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첫 화방 때 3개, 세 번째 화방 때 3개, 5번째 화방 때 3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파리 전체하고 이 열매하고 이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겨울에는 8에서 9매 정도를 유지를 하고 여름에는 18매 정도까지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밸런스를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파리는 참고로 생장점 있죠. 첫 번째 꽃 핀 거 있죠. 위에 안 핀 거는 생각 안 해요. 꽃 핀 거 밑에 부분부터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 위에는 자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서 여기 순 나와 있죠. 이거 제거를 해주고 보면서 쓱 깔끔하게 이제 제거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하나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4,000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쪽에선 잘 안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3개만 작업을 해볼게요. 요 방석 의자는 필수예요. 없으면 무릎 나가버려요. 참고로 제가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벌들 날아다니거든요. 벌들이 머리 쫄까봐 무서워서 쓰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맹맹거릴 수도 있어요. 작은 수는 손으로 떼도 되는데 이렇게 큰 수는 너무 커버리면 저는 빨아먹은 양분이 아까워서 그냥 이파리 하나 정도를 남겨주고 쳐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순들은 다 그냥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작업을 늦게 한 탓이죠. 뭐. 저는 이제 빡세게 하면 더 일찍 끝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파서 못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하우스는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 전자동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것이고, 참고로 하우스 온도는 30도, 최고 온도가 30도 안팎에서 머무르도록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벌레 먹은 이파리 떼고, 너무 자라버리다 보니까 엉키는 거 푸는 게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꽃 하나가 필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데, 꽃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 밑에 깊게 걸어주고,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요 순 있죠. 요 순은 저는 제일 늦게 제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 작업을 하다가 줄 감다가 이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끊어지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제부터 얘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얘를 키워서 하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다고 한 게 원래 줄기하고 순하고 차이가 뭐냐, 너무 크게 자라버리거나 똑같이 이렇게 크기도 똑같고 세력도 똑같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기준으로 보는데 원래 줄기는 꽃을 달고 있어요. 돈을 들고 있어요. 꽃이 열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들고 있는데 줄줄 열리는데, 순은 얘가 어느 정도 이파리가 한 4장 정도 나온 다음에 꽃을 물고 있어요. 여기 살짝 어떻게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안 보이긴 한데, 여기 살짝 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얘네들. 그래서 저는 이게 순인 줄 단번에 알고 이거를 제가 돈이 없으면 원줄기가 아니다. 얘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빼먹은 양분이 아까워서 이렇게 이파리 하나를 늘려주고 있다. 참고적으로. 나무 보시면 생장점 바로 앞에 꽃이 폈죠. 화방 하나, 여기 2개, 그리고 여기 3개인데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먼저 핀 그 꽃이 핀 그 화방 때거든요. 열매가 벌써 이만하게 자랐어요.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교과서적으로라면 60일 후에 얘가 이제 빨갛게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파란 상태에서는 맛있어 보이지만 그 솔라닌이라고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쌍난 거 먹으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독성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게 빨갛게 변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파란 생둥이는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줄에 걸어놓은 얘는 뭐냐, 얘는 안타까운데 자라나다가 보시면 머리가 없어요. 기억나무. 근데 열매는 열렸어요. 그래서 열매만 따먹으려고 해준 거지. 근데 제가 좀 부지런해 가지고 순도 다 쳐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순이 나오면 이제 그거라도 받아서 키우는데, 순이 없으면 얘는 그냥 죽는 거예요. 더 자랄 수가 없거든. 생장점에서 이렇게 생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열매라도 따려고 이렇게 중간에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빼먹을 뻔했네. 아까 이게 머리를 잘라버리면 순이라도 받아서 키운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휑하고 비었어요. 하나를 더 심을 수 있는 간격이 돼요. 그러면은 그 옆에 애가 자라나면서 순이 생기면 큰 거 있네. 머리 잘라버렸지만 하여튼 간에 이 순을 받아다가 이 옆에도 나무를 하나 더 생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동지 지나서 늘려주는 게, 왜냐면 동지 때 해가 제일 적죠. 동지를 지나야 해가 이제 광량이 점점 세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하는 게 좋고, 그거를 이제 12월 초에 하냐 말에 하냐, 1월 초에 하냐 말에 하냐, 이게 의견이 아주 분분한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하여튼 저는 동지는 지나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동지가 지나서 이제 12월 초에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얘가 자라나면서 꽃이 필 때 되면 이제 그때 해가 늘어나는 거죠. 꽃이 필 때 광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좋고, 이렇게 받은 순에서 아까 4장 정도 되면 꽃이 핀다 했죠. 아까 잘라버렸지만 저기 달려있던 거. 근데 첫 번째 꽃은 제거를 해줘요. 왜 제거를 해주냐면, 원래 나무는 아무래도 좀 잘 자라고 두껍거든요.
근데 수는 좀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파리가 얘는 한 7장, 6장 이런 데 이제 꽃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첫 꽃은 8장 때 달리죠. 그리고 3장마다 꽃이 하나씩 열리는데, 그래서 얘는 이파리가 보유를 한 게 많단 말이에요. 원래 줄기는. 근데 수는 4장밖에 없어요. 근데 꽃이 피면은 얘는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10mm, 11mm 정도의 두께를 맞춰주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꽃을 제거를 해요. 근데 이제 응용으로 얘도 세력이 좋고 요만하고 얘도 세력이 좋아요. 그러면은 꽃을 저는 날릴 필요는 굳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거를 안 해도 되겠죠. 저는 이게 노나리가 여담이지만 좋은 이유가, 저번엔 더 하드를 키워봤었는데요. 벌 먹방. 아, 놓쳤네. 벌 먹방. 꽃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씩 먹습니다. 정말 고마운 애들이고요. 제가 할 일을 쟤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벌 먹방 보이시죠? 꽃이 한 20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세력이 좋은 애들은 20개도 달린 애들이 있어요. 꽃이 많이 달려서 좋아요. 더하드 정도는 10개, 12개 정도가 끝이었어요. 제가 잘 못 키웠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품종마다 관리하는 요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온실에는 한 가지 품종만 해서 한 가지의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 가지 말이 길었는데 하여튼 그걸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떠오르네요. 또 떠올랐어요. 뭐냐면, 얘를 집게에 걸 때 저는 집게를 팽팽하게 이 위에다가 바로 걸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놨을 때 내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 하지만은 여기 줄기가 땅에서 살짝 떠 있어야 돼요. 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이제 줄을 걸므로 인해서 얘가 땅에 기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가 텐션, 장력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극이 되겠죠. 그 자극을 받아서 얘가 너무 편하게 자라면 영양생장으로 가서 잎만 자라고 열매는 안 열릴 수가 있으니까 생식생장으로 몰아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생식생장으로 아예 몰려면 팽팽하게 줄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바로 걸어버려야 돼요. 하지만은 이게 얘는 너무 줄기가 자라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자란 줄기는 단단하게 굳는단 말이에요. 너무 당겨주면 저기 약한, 얘는 처음에 자랄 때 약했거든요.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느라고, 또 노나리는 영양생장으로 하는 게 열매가 많이 달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하니까 무리 없이 이 정도의 간격을 두고 빨래 집게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여분을 두면요, 어떤 점이 좋냐면, 팽팽하게 해버리면 얘를 만약에 저기 옮길 일이 있어요. 옮기는데 빨래 집게를 빼서 이제 다시 간격을 조정하고 이거를 옮겨야지, 그냥 이거를 시간 없다고 귀찮다고 바로 옮겨버리면 바로 뿌리 들리면서 뿌드득 소리 나면서 뽑혀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얘가 힘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겼지만 커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이 있으면 이거를 저런 식으로 저기까지도 걸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점, 저는 그래서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토마토 4,000개 유인 완료했습니다. 작업하고 나서, 한 줄 하고 나서 또는 그때마다 병든 거 만졌을 때마다 해주는 게 이거 알코올이거든요. 소독용 알코올 소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손도 해줄 거고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인을 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놀 수가 없어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얘들이 이제 저기는 오늘 해줬던 애들이고,
여기는 한지 며칠 된 애들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정도 때마다 유인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더 자라나 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아래로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한 달일 거예요. 한 달 정도 유인을 못 해줬을 때가 있었어요. 즉 개판인 게 애들이 자라나 가지고 요렇게 N자식으로 돼서 수확하느라 그때 유인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유인을 한 애도 있었고, W 유인한 애들도 있었고, 가관이긴 한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어쨌든지 끝털이는 이제 얘가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쓰거든요. 끝털이만 잡아서 올리면 되긴 돼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이렇게 구부러지고 하면 얘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그래서 얘가 덜 자라거나 이제 죽어버리거나 열매가 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인을 제때제때 해줘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해주면 금방 자라요. 이 일주일에 화방이 하나씩 열리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3개 있는데, 이 제 한 뼘이 20cm 정도 되는데 25.5cm나 30cm, 25.5cm 정도가 이제 일주일에 원래대로라면 자라야 되는 양이에요. 얘는 좀 더 많이 자랐네요. 도장 웃자람을 한 거죠. 약하게 자라면서. 근데 하여튼 간에 저희 온실에서는 30cm 정도 일주일에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이 위에 자라버려 가지고 끝에 금방 닿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아래는 20도일 때 여기는 35도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일을 해줘야 됩니다. 편한 시절 다 갔네요. 근데 수확 시작되면 수확해야지. 보세요. 예.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줄이 빨리 풀려버린 거예요. 좀 제가 실수를 했었는지, 줄을 덜 감았었는지. 얘가 이제 햇빛 때 보면서 왔다 갔다 동그랗게 돌면서 이게 풀려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런 애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자주 돌아다니면서 이런 애들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 수확하면서 유인해줘야지, 줄 간격 조정해야지, 잎 제거해야지, 방제해야지, 다 한꺼번에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벌 먹이 주러 왔거든요. 벌 물릴까봐 지금 두근두근 합니다.